그 돈으로 그녀는 뉴욕의 명문대에 들어갔고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별이 되었다. 나에게는 넌 실패자야 라는 말과 함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유산, 그 토지를 손에 쥐고 기다렸다.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토지가 너희를 삼킬 거야. 그 비밀은 오래전부터 내 가슴을 갉아먹었다. 여동생, 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자란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 어머니는 은행원. 하지만 집안은 항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야근,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지은이의 웃음소리. 나는 그 사이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다. 첫 번째 충격은 고등학교 때 왔다. 나는 공대에 가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했다. 지은이는 예고에 들어가 피아노를 치며 상을 휩쓸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부모님은 나에게 말했다. 지은이부터 보내줄게. 너는 지방대 나가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그녀일까? 대학에 들어간 후 나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아버지의 회사였다. 열심히 일했다. 야근, 주말 출근,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5년 만에 회사가 파산했다. 아버지의 실수였다. 그는 뇌물을 받고 엉뚱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회사 직원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나는 그 모든 책임을 떠맡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준 거야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뇌물은 지은이의 유학 자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미국에 가기 위해 아버지는 내 미래를 팔아넘겼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는 변했다. 그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어머니는 침묵했다. 지은이는 뉴욕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성공했다.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매년 수억을 벌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10만 달러를 보냈다. 내 꿈을 위해 라고. 나에게는 넌 실패자니까 다시 시작해. 그 돈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지 않았다. 나는 토지를 지켰다. 가족의 유일한 자산, 경기도 시골에 있는 500평 논밭.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들인 땅, 그는 지게 우리 후손의 유산지라고 했었다. 하지만 파산 후 그 땅은 은행의 압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은행과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피땀이에요. 결국 나는 그 땅을 지켰다. 대가로 나는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그 토지는 이제 내 무기였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지은이가 왔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고급백을 들고 서 있었다. 오빠, 미안해. 그녀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그날 밤 나는 토지 등기부를 들고 변호사를 만났다. 이 땅을 개발하겠어요. 호텔로. 지은이는 반대했다. 오빠, 그건 가족의 추억이야. 팔지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탐욕이었다. 그녀는 그 땅을 팔아 돈을 벌고 싶어 했다. 뉴욕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맞들였다. 오빠, 같이 하자. 내가 투자할게. 나는 웃었다. 좋아.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나는 그녀의 돈으로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서울 근교 리조트 호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은이는 마케팅을 맡았고
나는 시공을.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나는 그 땅 아래에 묻힌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뇌물 사건. 그 서류들 속에 숨겨진 진실. 나는 밤새워 조사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지은이는 우리 친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나를 대신해 책임을 졌다. 내가 형제니까 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왜 나일까? 왜 내가 그 고통을 견뎌야 했나? 지은이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이용했다. 그녀의 유학자금은 아버지의 뇌물에서 왔고 그 뇌물은 내 미래를 앗아갔다. 이제 나는 복수할 차례였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이는 점점 더 야심차졌다. 오빠, 이 프로젝트로 우리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그녀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나는 은밀히 땅을 파냈다. 땅 아래에서 아버지의 숨겨진 금고가 나왔다. 그 안에는 증거들. 뇌물 영수증, 어머니의 불륜 편지, 그리고 지은이의 출생 증명서. 가짜였다. 나는 지은이를 대면했다. 호텔 공사 현장에서 비가 쏟아지는 밤, 너 다 아는 거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 엄마가 나보고 숨기라고 했어.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격했다. 오빠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성공했어. 너는 여전히 실패자야.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복수. 나는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투자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폭로했다. 뇌물, 불륜, 가짜 출생. 뉴스가 터졌다. 유명 투자은행가, 가족 스캔들 휘말려 지은이의 경력은 끝났다. 그녀는 월가에서 쫓겨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병들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를 고소했다. 형제가 토지를 독차지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대면했다. 그녀는 증언했다. 오빠는 질투심 때문에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반박했다. 너희가 나를 파괴한 거다의 재판은 여론을 갈랐다. 누가 옳을까? 형제 간의 질투. 아니면 오랜 배신? 재판 중 트위스트가 터졌다. DNA 검사. 지은이는 정말 어머니의 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첫 불륜. 나는 외동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나를 키웠다.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참았다. 지은이를 보호한 것도 나를 보호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 했다. 그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헛된 것이었다.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오빠, 우리 다 잘못돼서. 법정은 침묵했다.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승리는 없었다. 토지는 팔렸고 돈은 가족에게 돌아갔다. 지은이는 다시 뉴욕으로 갔고 나는 홀로 남았다. 이제 나는 그 토지 위에 작은 집을 지었다. 매일 한강을 보며 생각한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너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모님은 여동생에게 10만 달러를 주셨다. 그 돈으로 그녀는 뉴욕의 명문대에 들어갔고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별이 되었다. 나에게는 넌 실패자야 라는 말과 함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유산, 그 토지를 손에 쥐고 기다렸다.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토지가 너희를 삼킬 거야.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장례식 날씨처럼.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여들었다. 공기 중에 절의 향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의 관이 놓인 홀, 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지은이, 그녀는 뉴욕에서 급히 날아왔다. 고급 수트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인 채 엄마,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귀에는 가시처럼 박혔다. 지은아, 왔구나. 어머니가 그녀를 안았다. 나는 멀찍이 서 있었다. 왜 항상 그녀일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 나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아버지의 어깨에 엎여 강남 거리를 걸었고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책을 읽었다. 하지만 지은이가 오자 모든 게 바뀌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고 부모님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장난감처럼 밀려났다. 고등학교 시절 그 차이는 더 선명해졌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서울대 공대가 꿈이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와 씨름했다. 지은이는 예고에서 피아노를 치며 콘서트에 나섰다. 부모님은 그녀의 리사이탈에 가서 박수를 쳤고 나의 모의고사 성적은 그럭저럭으로 치부되었다. 오민준아, 지은이처럼 열심히 해라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질투를 느꼈다. 아니, 질투가 아니라 배신감을.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폭풍이 몰아쳤다. 내 성적은 서울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대 합격. 지은이는 예고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부모님은 은행 대출을 받아 그녀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다. 지은이는 우리 희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엄마, 나도 대학 갈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장학금으로 가. 지은이는 특별해.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나는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족의 불공평에 분노했다. 나는 지방대로 갔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밤낮 없이 코딩을 공부했다.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다. 건설회사, 한강건설. 아버지는 중간 관리자였다. 나는 막내 직원으로 시작했다.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필수. 민준아, 내가 회사에 들어오니 다행이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적어도 여기서는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의 파산. 아버지가 뇌물을 받고 부실 프로젝트를 추진한 탓이었다. 은행 대출이 폭발했고 직원들은 실직했다. 아버지는 검찰에 끌려갔다.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 위조.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민준이가 도와준 거요. 아버지의 증언이었다. 나는 무방비했다. 변호사가 없었고 증거는 아버지의 말뿐. 나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죄는 내 것이 아니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은 지옥이었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뇌물. 민준이가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울었고 지은이는 뉴욕에서 메일을 보냈다. 오빠, 힘내. 곧 성공할 거야. 그 메일에 동봉된 건 그녀의 졸업사진. 밝은 미소. 나는 그 사진을 찢었다. 아버지가 출소한 후 그는 변했다. 술을 마시고 나를 원망했다. 내가 제대로 서류를 확인했어야지. 어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은이는 성공했다.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10만 보냈다.
내 꿈을 응원해. 그 돈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새 사업, 새 시작.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말했다. 넌 실패자야. 다시 일어나봐. 나는 토지를 떠올렸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500평 논밭. 아버지가 20년 전 산 땅 이게 우리 가족의 뿌리야. 그는 항상 말했다. 파산 후 은행이 압류하려 했다. 나는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땅은 제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 결국 나는 지켰다. 대가로 내 모든 저축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토지는 이제 내 것이었다. 장례식 후 나는 그 땅으로 갔다. 비가 내리는 논밭. 발이 푹푹 빠지는 흙. 나는 무릎 꿇고 소리쳤다. 왜 나예요? 왜? 눈물이 섞인 비가 얼굴을 적셨다. 그날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지은이가 돌아올 때 나는 준비할 거다. 이 토지가 모든 걸 바꿀 테니까. 지은이가 한국에 돌아온 건 장례식 3일 후였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 묵으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나는 여전히 그 싸구려 원룸에서 살았다. 전화가 왔다. 오빠, 만나자. 토지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뉴욕 억양이 섞여 더 낯설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커피를 저었다. 오빠, 그 땅 팔자. 내가 투자할게. 리조트로 개발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야.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월가의 늑대 같은 눈빛.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하자. 표면상 우리는 파트너였다. 지은이는 자금을 댔고 나는 땅을 제공했다. 서울 근교, 파주. 그곳은 개발 붐이 일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건축가, 마케터, 은행가. 회의실에서 지은이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강 리버사이드 리조트. 한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자신감, 그 모든 게 내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조사했다. 아버지의 옛 서류함. 파산 후 어머니가 내게 준 상자. 먼지 쌓인 파일들. 나는 하나하나 뒤졌다. 뇌물 거래 내역. K건설과의 계약. 그 돈은 5억 원 어디로 갔나? 추적했다. 은행 이체 기록. 어머니의 계좌로. 그리고 해외 송금. 뉴욕.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 10만 달러. 정확히 그 액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는 지은이를 위해 뇌물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도 그녀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었다. 왜 나를?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감옥 편지. 민준아, 미안하다. 지은이를 지키려 했어? 내가 형제니까 형제.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이는 정말 우리 동생일까?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 엄마, 지은이 유학 자금. 그게 아버지 뇌물에서 왔죠.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나예요? 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녀는 울었다. 내가 강하니까? 지은이는 약했어. 약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약한 건 나였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DNA 키트를 주문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토지 개발 공사가 시작되자 나는 현장에 머물렀다. 굴착기 소리, 흙먼지.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깊게 지하수 조사라고. 진짜 이유는 달랐다. 땅 아래 아버지가 묻어둔 금고. 그는 전쟁가 필요할 때라고 했었다. 공사가 2주째 금고가 나왔다. 녹슨 철제 상자. 나는 밤에 열었다. 안에는 편지 다발. 어머니의 필체. 여보, 미안해. 그 남자와의 실수로 지은이가 태어났어. 오불륜. 지은이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알았고 가족을 위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왜 나를 희생시켰나? 편지의 마지막. 민준이를 믿어. 그는 우리 아들이야. 나는 충격에 떨었다. 지은이는 가짜 동생.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뉴욕에서 보낸 메일들. 엄마, 오빠한테 말하지 마. 그녀는 비밀을 공유했다. 모든 게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 복수가 피어올랐다. 나는 금고를 다시 묻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은이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투자자 파티에서 그녀는 샴페인을 들고 웃었다. 오빠, 이게 우리의 미래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미래.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다. 프로젝트를 망치기. 비밀을 폭로하기. 그녀의 완벽한 삶을 부수기. 그러나 갈등이 생겼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지은이를 용서해. 그녀도 고통받았어. 고통. 지은이의 고통은 뭐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당신들이 시작한 거예요. 공사가 절반쯤 왔을 때 첫 번째 균열이 왔다. 투자자 중 하나가 물러났다. 땅 아래 집안이 약해. 위험해. 지은이는 화를 냈다. 오빠, 내가 제대로 안 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이 나빴네. 하지만 그건 내 짓이었다. 은밀한 보고서 조작.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이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가족이잖아. 개발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표면상으로는 파주 현장은 활기찼다. 크레인 소리, 노동자들의 함성. 지은이는 서울 사무실에서 숫자를 다루며 나를 현장 감독으로 앉혔다. 오빠, 내가 전문이잖아. 전문? 나는 건설 노동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좋았다. 땅을 파헤칠 기회. 밤마다 나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모았다. 아버지의 뇌물 네트워크. K건설 사장과의 통화 녹음. 한강건설, 그 돈으로 딸 유학 보내. 딸 내지은이. 그 녹음은 금고에서 나온 테이프였다. 나는 복사본을 만들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 폭로의 무기. 지은이는 바빴다. 뉴욕 동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강남 클럽, 네온 불빛 아래.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춤췄다. 오빠, 같이 마셔. 나는 와인 잔을 들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을 슬쩍 봤다. 메시지. 엄마, 오빠 의심해. 어떻게 해? 어머니의 답. 참아. 곧 끝나. 그 메시지에 분노가 치밀었다. 끝난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엄마, 지은이랑 무슨 계획이야? 그녀는 피했다. 민준아, 사업에 집중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불륜 편지, 내가 봤어요. 지은이가 가짜라는 거?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오해야. 지은이는 우리 딸이야. 오해? 나는 웃었다. DNA 검사해볼까요? 그녀는 울었다. 제발, 민준아.
가족을 부수지 마. 가족. 이미 부서진 가족. 나는 병원을 나와 현장으로 갔다. 그날 사고가 났다. 굴착기 한 대가 무너졌다. 노동자 다리 부상. 지은이는 달려왔다. 오빠, 무슨 일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 사고지.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 사고는 내 계획의 일부였다. 집안 약화. 더 파야 할 이유. 투자자들이 동요했다. 위험해. 철수할까? 지은이는 그들을 설득했다. 걱정 마세요. 오빠가 처리할게요. 그녀의 미소, 그 뒤에 숨긴 절박함. 나는 밤에 금고를 다시 열었다. 더 많은 증거? 지은이의 출생 증명서. 가짜. 병원 기록 위조. 아버지의 서명. 나는 지은이를 불러냈다. 현장 사무실, 비가 내리는 밤, 너, 다 아는 거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오빠, 또 그 소리. 나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뇌물 통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말했다. 내 유학 자금이야. 내 인생값.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엄마가 시켰어. 내가 모를 리 없지, 진심. 아니. 그녀는 반격했다. 하지만 오빠, 내가 뭘 잃었어? 난 성공했어. 너는 아직도 그 땅에 매달려. 그 말에 칼이 꽂혔다. 성공. 그녀의 성공은 내 피로 세워진 탑이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파괴를 준비했다. 은행의 익명 제보. 한강 리버사이드, 부실 공사 뉴스가 나기 시작했다. 파주 신도시 개발, 안전 논란. 지은이는 패닉에 빠졌다. 오빠, 누가 흘렸어? 나는 모른 척 모르지.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우리를 불렀다. 둘 다 그만해. 토지 팔고 각자 살아야 하지만 지은이는 거부했다. 엄마, 이 프로젝트는 내 꿈이야. 꿈. 그녀의 꿈은 항상 우선이었다. 재판 같은 분위기가 집 안을 채웠다. 저녁 식사, 세 사람. 침묵.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나 믿어. 같이 성공하자.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성공. 내 성공은 내 배신이야. 지은이의 방에서 편지 발견. 그녀가 쓴 것. 오빠를 제거해야 해. 토지 독차지 제거. 그 단어에 나는 떨렸다. 그녀는 나를 죽일 생각인가? 아니, 법적으로. 고소 준비. 변호사 상담 기록. 복수는 이제 생존이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그녀의 해외 계좌. 뇌물돈의 흔적. 뉴욕 은행, 세탁된 자금.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 그래. 하지만 정의는 법 밖에서 시작된다. 공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임금 안 줘. 지은이는 돈을 풀었다. 오빠, 내가 관리해. 나는 돈을 빼돌렸다. 조금씩. 그녀의 자금으로 내 빚 갚기.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이가 나를 따라다녔다. 오빠,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뉴스가 터졌다. 월스트리트 한국인, 가족 뇌물 스캔들, 익명 제보로 모든 게 드러났다. 뇌물, 위조 서류, 유학 자금. 지은이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골드만삭스 주식 하락. 그녀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공항에서 나를 기다렸다. 눈물 범벅. 오빠,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녀는 소리쳤다.
왜? 난 내 동생이야, 동생. 가짜 동생. 나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불륜 증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왜 나한테 안 말했어?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ICU.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대치했다. 지은아, 민준아,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배신의 가족, 토지전쟁, 여론은 갈라졌다. 형제가 동생을 파괴하다니 잔인해. vs 그녀의 성공은 더러운 돈이야. 지은이는 반격했다. 기자회견. 오빠의 질투입니다. 가족을 믿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 연기.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내 증거는 더 강했다. DNA 검사 결과. 공개. 지은 김은 불륜의 산물 스캔들 폭발. 그녀의 친구들, 동료들 등을 돌렸다. 프로젝트는 멈췄다. 투자자 철수. 땅은 황무지.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승리. 아니. 공허함. 어머니가 깨어났다. 민준아, 내가. 왜? 나는 말했다. 엄마가 가르쳤잖아. 약한 건 버려. 지은이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토지 반환 소송, 법정 전쟁 시작. 증인들. 아버지의 옛 동료. 김민주는 무죄. 책임은 상부의 지은이의 변호사. 그는 복수심으로 조작했다. 재판 중 나는 증언했다. 내 인생 이야기. 실패, 희생, 배신. 배심원들의 눈이 흔들렸다.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오빠,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에 나는 흔들렸다.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일까? 하지만 트위스트. 재판 3일째, 새로운 증거. 내 DNA.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첫 불륜. 나는 외아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참았다. 모든 희생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법정 소란. 지은이는 웃었다. 오빠, 우리 다 가짜야. 어머니는 기절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 후 우리는 토지로 갔다. 세 사람. 비 내리는 논밭.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여기서 끝내자. 지은이는 말했다. 오빠, 용서해. 나도 모르는 일들이었어. 모른다. 그녀의 눈빛, 거짓.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복수 계획, 증거 조작, 사고 유발.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아, 내가 괴물이 됐어, 괴물. 그래, 나는 됐다. 지은이는 반박. 오빠, 내가 시작한 거야? 질투로.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약해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둘 다 그만.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첫 불륜, 두 번째. 아버지는 모든 걸 알았고 용서했다. 그가 가족을 지켰어. 너희를 위해. 침묵. 우리는 무너졌다. 지은이는 무릎 꿇었다. 오빠, 미안. 이번엔 진심 같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나도. 하지만 마지막 반전. 지은이의 주머니에서 편지. 그녀가 쓴 것. 오빠 제거 후 토지 독점. 그녀는 끝까지 배신했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너 아직도. 그녀는 웃었다. 오빠, 세상은 약육강식. 내가 가르쳤잖아. 어머니가 중재. 지은아, 그만. 하지만 지은이는 달아났다. 밤 속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토지, 비, 추억. 재판 끝, 무죄. 토지는 팔렸다.
돈은 어머니에게, 지은이는 감옥 갔다. 공모죄. 그녀의 야망이 그녀를 삼켰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파주 시골.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과거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 가족의 얼굴.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안 왔다. 엄마도. 지은이의 편지. 감옥에서. 오빠, 내가 이겼어.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에 눈물. 이제 나는 묻는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 토지는 사라졌지만 유산은 남았다. 배신의 씨앗. 너희라면 용서할래? 아니면 파괴할래? 논쟁의 끝, 나의 시작.